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에 이 개가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인들까지 소환해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해야 됩니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저번 주에 그 4명의 여성이 국민의힘에서 예. 언론에 관심 끌은 게 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예. 그다음에 그 홍준표 부인은 이제 그 후원회장을 하죠. 예, 이순삼. 예, 이순삼, 예. 홍준표 부인. 그다음에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된 건 원희룡 부인이죠. 예, 강윤영, 예. 그 사이코지 아니지, 소시오패스. 예. 강윤영 씨 있잖아요. 정신과 전문의시더라고요. 예,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측에도 여성이 한 분이 관심을 끌었는데 부인이 아니고 딸에게 유담 씨. 아, 유담. 유담. 예, 예. 좀 이게 미모라고. 예. 하여튼 저번 주는 보니까 이게 그 부인 3분, 딸 이렇게 여성분들이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한 이런 이제 그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에 특히 여성 부인들이 소환된 것은 이 전두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바 개 사과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개한테 그러니까 토리 윤석열 후보가 기르고 있는 그 토리한테 인도 사과인가를 주는 것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들 또 뭐 그 비판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어제 사과한 것이 국민들한테 개한테 사과나 먹어라 이런 식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특히 유승민 후보가 아주 강하게 계속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거 어디서 찍었느냐? 집에서 찍었느냐? 김건희 씨 사무실에서 찍었느냐? 이래서 보니까 지금 이 싸움이 좀 감정 싸움으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말 이게 그 옛날에 그 조국 수호하는 사람들이 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서 개싸움이잖아. 예. 정말 이게 우리도 개싸움하면 안 되고 저는 이게 유승민가 문제가 있는 게요. 저는 사과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발음이 똑같아요. 사과한다, 사과하고 먹는 사과하고 똑같죠. 근데 영어로는 전혀 틀립니다. 사과는 게 우리 핸드폰 유명 애플이죠. 이게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거는 영어 단어가 전혀 틀린데. 어프로자이즈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게 저는 참하게 설마 윤 총장 측에서 국민을 이렇게 개취급해가지고 사과를 뭐 비하기 위해서 저는 고의로 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 봐요. 그거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윤 총장 어릴 때부터 스토리를 올려오면서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도래 때도 사과를 짓고 어릴 때 아버지 때부터 사과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식처럼 키우는 토리 있잖아요. 그 유기견이거든요. 그 사과를 주고 이런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게 올라온 건데 이게 마침 이게 국민한테 사과한다라고 겹치다 보니까 저는 억지로 이게 갖다 붙인 거라는 거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윤 총장이 뭐 저는 사과할 필요도 없자 보지만 윤 총장이 사과를 했는데 근데 윤 총장이 뭐랬어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리고 이게 걔는 뭐 부인이 뭐 갖다 준 것 같아서 밖에서 찍었는데 사무실에서 근데 그 실무진 있잖아요. 실무진은 이제 SNS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런 거 담당하는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이제 그 인스타그램 실무자가 올리는데 내가 올리라 했다. 내가 책임이다. 그리고 부인이 그 걔를 갖다 준 것 같다. 이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쏘겠습니까? 부인이 갖다 준 것 같다. 내가 올리라 했다. 다 이게 내 책임이다.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다시 이게 뭐 부인이 뭐 다 주도해가지고 집에서 뭐 마룻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집에 저는 이런 게 아마 유승민 후보 측이나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그 김건희 씨가 뒤에서 뭐 다 이렇게 기획하고 우리 속된 말로 나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싹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좀 비속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감정 싸움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쪽에서는 부인이 나서갖고 후원회장까지 하고 지금 이게 그 공격할 걸 뭐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부인도 검증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게 이런 모든 국민을 비하는 개사과 모든 기획과 연출을 뭐 김건희 씨가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증거가 있고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이것 때문에 김건희 씨가 지금 고통스러워 몸져 누웠다잖아요. 지금 몸져 누웠다고 그래요. 그냥 홍준표 아니, 쪽에서는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거기는 검찰 소환 대기 중이라 나오지도 못하는 부인 아니냐 하면서 그냥 또 그 아픈 것을 콱콱 그냥 쑤시니까 진짜 몸져 만하네요. 제가 이게 제가 홍준표 후보라면요. 이런 거는 이게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주가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잖아요. 예. 그게 이미 십몇 년 전의 일이고 다 금감원에서 무혐의가 났던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검찰이 오로지 이게 윤석열이가 후보로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전에 걸 제 땅 3땅 뒤지고 장모덕에 제 땅 3땅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제가 홍준표라면 대범하게 야 우리 정책 경쟁을 하자. 그렇지만 이게 저 잔인한 이게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권력의 애완견 겸사들이 말도 안 되게 탄압하는 거 이거 우리는 공동으로 대항하자. 예. 이래야죠. 그래야죠. 지금 이게 제가 윤 총장 비판도 할 건 하지만 김건희 씨나 이 조사는 특히 손준성 있잖아요. 예. 이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공작입니다. 공작이죠. 이런 걸 아니 같은 원팀 우파가 더 좌파보다 더 짓밟고 이런 가짜 뉴스를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홍준표 후보 안 뜨는 거예요. 또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그걸 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실은 망은 집을 또 내놨더라고요. 25개를 또 다 일일 망은 실현한다 이거.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는 막말 시리즈를 또 내놓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싸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홍준표 후원회장이 부인이 후원회장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저는 아주 나쁘게는 안 봅니다. 후원회장이 돈 관리하는데 저희도 생활비 집사람이 관리하거든요. 네. 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후원회장이 누가 하나 그게 크게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 총장이 또 어차피 선거라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저는 이 정도 너무 싸움 있잖아요. 어떻게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더티한 지역적인 개싸움으로 끝납니까? 좀 멋있는 정말 멋있는 정책 토론 가지고 좀 꿈을 주고 우리 문재인 정권이 어떤 분야별로 뭘 잘못했고 우리가 후보가 되면 선의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고치고 이런 국민들한테 꿈과 비전 미래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부인 문제 가지고 막 싸움을 더티하게 하니 지금 일부 여론조사 보세요. 아니 이재명한테도 뒤지는 게 오늘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재명한테도 뒤지는 여론조사가 양자대결에 둘 다 그게 높지 않습니까? 저는 따라서 지금 이러다만 공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도 저는 좀 더 후보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후보가 지금 3, 4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품격 있는 토론의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대장동 일타 강타로 엄청나게 떴지 않습니까? 급상승했죠. 근데 또 부창부수라고 이렇게 나서갖고 이 강윤영 씨 의사 선생님이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아주 직공을 해갖고 다들 시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 쪽을 좀 제대로 공격하면은 나서갖고 해야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좌파들은요. 난리도. 지금 MBC 라디오에서 현근택이라고 있잖아. 저하고도 MBN부터 방송 많이 했죠. 네, 많이 하시죠. 원래 논리 없이 깐죽깐죽 대는데 저는 그냥 시청자들이 판단하겠지 하고 저는 현근택하고 아예 말을 잘 안 썼고요. 제 방송 스타일이. 근데 원희룡 지사하고 방송하면서도 패널 나와가지고 고소를 하겠니, 학회에서 제명을 하겠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원 후보를 자극했잖아요. 그러다가 논쟁하다가 나가버렸어요, 현근택이는. 원 지사도 물론 좀 고성을 지르고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좌파들은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원희룡을 엄청나게 공개하거든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이제 원 지사 부인은요, 저하고도 같은 날 유튜브에서 방송도 했는데, 원지사 부인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서, 그걸 의사로서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병명을 적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재명의 모든
말들이나 이게 은행을요, 다 이게 언론 보도나 볼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 보니 아, 뭐 허위 진단서를 그게 아니고 의사로서 물론 전문적인 식견이 있지만 예. 이걸 해보니까 그때 진행자가 매일신문이 되고 뭐라 했냐면 이게 혹시 이재명이가 뭐 지킬앤 하이드 또는 야누스의 돌고래 아닙니까? 예. 이렇게 물었더니 아 그거보다는 좀 이게 그 후천적으로 사회 그 관계를 잘 형성 못하는 선천적인 사이코패스고 예. 좀 이게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소시오패스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관계 이익. 장애가 있는 게 적응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적 식견에서 보면 지킬앤 하이드나 야누스의 두 얼굴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아주 이게 저는 정확한 이게 분석입니다. 저도요. 지킬앤 하이드 지금 뮤지컬 하고 있거든요. 네. 지킬앤 하이드는 지킬이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착한 지킬이 됐다가 예. 그다음에 악마 하이드가 됐다가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누스도 두 얼굴이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재명이한테 착한 얼굴이 있습니까? 이재명이한테 지킬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야누스의 두 얼굴 중에 좋은 얼굴 모습이 이재명이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킬앤 하이드나 야누스 두 얼굴은 이재명한테 안 맞아. 이재명이 이렇게 끝까지 악마의 모습이야. 끝까지 악한의 모습이야. 그래서 저는 사이코패스 내지 소시오패스 이게 정확한 분석이고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이에요. 예. 이걸 뭐 의사협회 제명 어쩌고 저쩌고 뭐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저는 공세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시오패스는 잘 몰라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이버에 또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이재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전혀 모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설명들을 쭉 읽어 보니까 그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게 특성이요. 첫째 그 형 있잖아요. 형을 정신병자로 일단은 이게 구금시키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 형수한테 욕설을 막 하고 그다음에 김부선 있잖아. 예. 이걸 이게 그 헌시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게 자기한테 잘 안 맞는 김사랑 씨 있죠. 김사랑 씨도 이게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게 보통 사람은 꼬리만 자르는데 이 이재명이는 오른팔까지 좌진상 우동규. 이재명의 왼팔은 정진상입니다. 예. 정진상 있잖아. 예. 그 다음에 오른팔은 유동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게 불리하니까 유동규 오른팔까지 잘라버리면서 야, 그래, 내 첫건 아니야. 배신자야. 그러니까 그래버렸죠. 오른팔까지 잘라버리잖아. 예. 또 좀 있으면 이게 정진상이가 직권남용으로 이제 걸립니다. 그때 정진상이가 그때 그 성남도시개발사 사장 있잖아. 사장을 이게 강제로 사퇴시켰거든. 그럼 이게 정진상이가 이제 곧 들어갑니다. 또 정진상이가 대장동의 아파트도 특혜 분양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진상이 걔 첫건 아니야. 걔가 첫건이면 첫건 저 산더미 쌓여 있어. 이러면 이게 또 자릅니다. 이게 사이코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이익만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한테 불리하고 뭐 피해가 되는 사람은 가감하게 인정머리 없이 이렇게 다 잘라내버린다. 아, 저는 이게 특성이. 이재명보다 저는 더 무서운 게 그 해경군 김씨가 무섭더라고. 그래요? 해경군 김씨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 남편이 바람 피우면 다른 사람 몰라도 부인이 잘 알아요. 그렇죠. 부인 가감하게. 알아. 예. 남편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부인은 느낌을 알아. 예. 그러면 이게 김부선이하고 남편이 바람 피운 걸 모르겠어? 그런데도 이게 김부선 편 안 들고 남편하고 팔짱 끼고 헤헤 웃으면서 다니는 이건 무서운 여자입니다. 저는 이게 부인이 더 무서워. 이재명보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살지 이혼 안 하고. 둘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바람 피우는 거는 부인이 아는데도 그렇게 전혀 내색 안 하고 저기 정치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싸우려면 바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홍준표. 자꾸 이게 이재명하고 싸우란 말이야. 원희룡이 부인은 이재명이 뭐 소시오패스를 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김건희 씨하고 싸우느냐 말이에요. 우리 편끼리.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씨 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부인의 행태를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또 영화 배우 감독들 불러다가 그 코로나 판에 목을 뒤로 젖히면서 앙천대소를 했다가 박장대소를 하고 대통령보다 사회를 때 먼저 가버리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좀 우리는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 자체가 좀 국모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김건희 씨, 해경궁 김 씨, 김혜경 씨, 그리고 이순삼 씨, 이 세 사람 중에 대통령 부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으로서는. 이 중에 제가 볼 때로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순삼 씨도 두 분도 그렇게 나대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홍준표 부인 이순삼 여사도 뭐 그동안 정치하면서 뭐 이렇게 입방아에 오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이순삼 씨 훌륭한 분이죠. 김건희 씨도 뭐 자기 사업 문제로 해서 그렇지 뭐 특별히 개인이 입방아에 오른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이순삼 씨하고는 통화를 한번 했어요. 뭐 우리 남편 홍준표 좀 도와달라고 제가 본선 가면 도와드릴게요. 예선에서는 제가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저는 예선에 윤석열인데 본선 가면 도와드려야죠. 적극적이요. 그런 우리 제가 서변호사 전화번호까지 알아가지고 또 그냥 전화해서 우리 남편 좀 누가 또 중간에 소개신문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누구든 간에요. 좀 여기 그 공격을 하려면 여성을요. 제일 먼저 1순위는 김정숙입니다. 예. 김정숙이. 예. 그리고 이제 2순위가 해경군 김씨입니다. 그 범행을 많이 했잖아요. 김씨. 그 다음에 그 3순위가 저는 추미애 정도로 봐요. 추미애 있잖아. 추미애. 이런 분들. 그 외에도 또 있잖아. 정경심이 있잖아. 예. 조국 부인. 정경심이. 그 다음에 굳이 또 여자 들라면 문다희도 있잖아. 문다희 그래. 투기부터 얼마나 이게 많이 했습니까? 예. 이런 이게 수많은 악녀들을 두고 왜 자꾸 이게 우리 우파끼리 부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느냐. 제가 이런 이제 그 비판적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또 영부인한테 나댄다고 했다가 방송계에서 쫓겨난 민영삼 원장님. 민영삼 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부인 될 사람들한테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언사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 변호사님도 방송계에서 쫓겨나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해경군 김씨요. 저는 이제 언제든지 쫓겨나도 겁 안 나고 저는 김건희 씨나 이순삼 씨는 비판 안 하잖아, 제가. 강민영 씨나. 예. 오른쪽에 그 김정숙이하고 추미애. 그 다음에 또 한 명 빠뜨렸는데 한명숙 있잖아. 예. 진짜 그 가정스러운 뭐 백합인가가 뭐 들고 정말 이게 겉으로 흰꽃 들고 속은 시커먼 한명숙 있잖아. 예. 이런 사람들에게 비판해.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선전이 가열되다 보니까 후보 부인들까지요. 대선판에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